애완견은 버림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주인이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날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른다.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짖는다. 얼마나 짖었는지 목에서 피가 나오기도 한다. 애완견은 어릴 때부터 거실에서 주인의 보살핌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는 없다. 겁이 많고 외로움도 타고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소한 것에도 주인의 손이 가야 한다. 사실 주인이 그렇게 키웠다. 밖에서 자연과 적응하면서 자란 우리 재래종과는 다르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밖에 없다. 산에 두고 가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다. 주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죽고,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고, 추워서 얼어 죽었고, 산짐승에게 물려서 죽는다. 한때 그렇게 예뻐해놓고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못 인정한 것이 인간이다. 우리 개들도 인간에게 정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에 할 수 없다. 개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인을 배신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는다. 순진하고 순수하다. 한 번은 밤중에 눈이 크고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애완견 시추가 부들부들 떨면서 찾아왔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쉬었다. 주인이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찾겠느냐고 하면서 주인 걱정을 하고 있다. 밤이 되어 산짐승 소리가 무서워 이곳에서 왔다고 하였다.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하였다. 시추가 수컷이라 동생들 생각이 났다. 그래서 우선 안심을 시켰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니 조금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주었다. 고급 음식만 먹고 자랐을 텐데 워낙 배가 고팠는지 남김없이 다 먹었다. 그는 주인이 곧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하며 그때까지만 이곳에 있자고 하였다. 그 보상은 주인이 다 해줄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주인이 너를 잃은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고 싶었지만 실망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 이곳에 있어도 괜찮아. 곧 주인이 찾으러 올 거야.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집에 나를 초대하겠다고 하면서 집의 구조를 설명했다. 거실이 상당히 넓고 자기 방은 따로 있다고 하고 놀이기구도 굉장히 많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일 뿐 그가 그런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아줌마가 준 음식을 둘이서 나누어 먹었다. 고양이라는 놈은 보통이 아니다. 발톱도 날카롭고 재빠르다. 요 사이는 길고양이가 많다. 야성이 있어서 성격이 난폭하고 사납다. 먹을 것 앞에는 불을 켜고 덤빈다. 주인이 음식을 주고 간 것을 자기가 독차지하여 먹는다. 시추는 길고양이가 무섭다고 하면서 벌벌 떨었다. 그 옛날 어미 밑에 있을 때 우리 삼남매가 고양이 쫓아낸 것이 생각이 났다. 시추에게 합동작전을 하자고 하였다. 무서워하는 시추를 설득시켰다. 그리고 훈련도 시켰다. 어떤 경우에도 겁을 먹거나 물러서면 안 된다고 하였다. 얼마 후 길고양이가 찾아왔다. 나는 시추에게 신호를 보내고 양쪽에서 기습 공격을 하였다. 고양이가 우리 둘을 당할 수 없었다. 뒷걸음을 치면서 물러갔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길고양이가 찾아오지 않았다. 시추는 처음으로 이런 것을 해봤다고 하면서 날 보고 대단하다고 하였다. 시추는 따뜻한 거실에서만 지냈기에 처마 밑에서 겨울을 보내기는 너무나 힘들어하였다. 그러면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어떤 때는 대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시추가 이곳에서 지내기에는 너무나 불편하였다. 먹는 것도 입에 맞지 않았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기약이 떨어지고 쇠약해져 갔다. 시추의 앞발에는 팔찌와 같은 것이 채워져 있었다. 주인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소년이 있는데 서로 친구처럼 지냈다고 하였다. 시초의 생일 때 소년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하였다. 그곳에는 전화번호와 해피, 사랑해라는 글귀가 있었다. 시초의 이름은 해피이다. 시초는 그 소년이 너무나 보고 싶다고 하였다.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풀어주었다. 주인이 오면 그것을 꼭 전해주라는 부탁을 하였다. 너는 죽지 않아. 그리고 꼭 살아야 해. 그래야 주인을 만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그날 밤 매우 추웠다. 시추는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시추의 마지막이다. 그동안 같이 있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날 많이 슬펐다. 죽는 그날까지도 주인을 기다렸는데 결국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재래종은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데 애완견은 우리와 다르다. 동생들은 과수원에서 잘 있는지 궁금하다.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른다. 옆집에 소년이 있는데 자주 놀러온다. 나는 소년에게 그동안 시추와 함께 지낸 얘기를 다 해주었다. 그리고 시추가 풀어준 것을 내 앞발에 채워달라고 하였다. 소년은 그 글귀를 보고 나를 해피라고 하였다. 똥개보다는 해피가 들기 훨씬 좋았다. 소년은 나에게 올 때 꼭 맛있는 것을 준다. 아줌마가 준 음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는 나에게 놀아줄 뿐만 아니라 훈련도 시킨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재미도 있었다. 소년이 가르치는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하였다. 내게 배울수록 소년이 더욱 기뻐하였다. 발을 내미는 것,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엎드리는 것,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 높이 뛰는 것, 장애물 넘기 하는 것, 터널에 들어가는 것 등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었다. 한 번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다. 내가 소년의 말에 따라하는 것을 보고 친구는 놀란다. 소년은 자기가 훈련을 시켰다고 자랑삼아 얘기를 한다.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아무나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나를 좋아하고 같이 놀아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먹을 것도 주고 예뻐해주면 더욱 좋다.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싶다.